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고, 오늘 종합정리는 아니에요. 종합정리는 아니고 이제 전치사 개념 정리의 세 번째 시간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 요렇게 세 개 as와 with와 of에 대해서 한번 그 정확한 뉘앙스 잡아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치사는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다뤘었던, 지난주는 이제 그 어린이날 그 뭐라 그러죠? 대체 공휴일이어가지고 라이브 방송이 없었고, 지지난주에 다뤘었던 전치사와 오늘까지 해서 뭐 한 10개 내외 정도 이렇게 전치사 다루지 않나, 10개가 안 되죠 사실은, 생각이 드는데, 그거 말고도 전치사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나머지 전치사들은 어떻게 말하자면 크게 헷갈릴 일이 없는, 그냥 뭐 이건 이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사전만 보고 뜻 몇 번만 찾아봐도 감을 잡을 만한 전치사들이고, 오늘 제가 여기에 준비한 as와 with와 of 같은 경우에는 뜻이 굉장히나 다양한 데다가 그 쓰임 자체가 어떻게 말하자면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핵심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친구들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요것들 이제 골라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그리고 이 세 가지를 공부하시면서 몇 가지는 문법적으로 요런 전치사의 쓰임이 있었다고 라고 생각이 드실 만한 그런 재밌는 포인트들 또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기대 많이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곧장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as부터 시작을 해보겠고, 유리지감님이 뜻이 많아서 외우기 힘들어서 포기한 as라고 해주셨는데, 자, as가 진짜로 뜻이 많아요. 그 뜻이 얼마나 많냐, 제가 몇 개만 적어왔거든요. 이게 다도 아니에요. 이거 말고도 훨씬 많은데 몇 가지만 적어보자면, 먼저 뭐뭐처럼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as 쓸 수 있고요. 뭐뭐로서 우리가 자격이라고 말할 때 또 as 쓸 수 있죠. 그리고 뭐뭐 하는 동안에 시간을 말할 때도 as를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뭐대로, 이거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서도 있는 그대로 뭐뭐대로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비교라고 말할까? 그때 또 이제 만큼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도 우리가 as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말고도 뭐 때문에도 있고요. 때문에도 있고, 이거 진짜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사전에서 as 찾아서 그 뜻을 쭉 한번 보시면 굉장히 쓰임이 많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유념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as의 이 다양한 뜻은요, 사실 전치사로서의 뜻만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 as가 부사로도 쓰이고요. 여기 뭐뭐만큼은 사전에 따라 다르긴 하는데 보통 부사의 쓰임이다 라고 나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뭐뭐 하는 동안에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접속사예요. 접속사. 해서 전치사의 뜻만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한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이 많은 as의 뜻들을 어떻게 좀 한 맥락으로 이어갈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면, 저는 그래요. 저는 이 as 하면은 머릿속에 는이 떠올라요. 는. 이제 말로 하자면 약간 동급? 요런 느낌? 동급. 그러니까 양쪽에 있는 무언가가 같은 급인 거죠. 뭐 같은 정도가 될 수도 있고, 같은 내용이 될 수도 있고, 같은 크기가 될 수도 있고, 같은 양이 될 수도 있고, 동급이다. 이 는이다라는 느낌으로서 이제 저는 이 as를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요걸 먼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 보시면서, 오케이, as는 는이라는 거지. 요렇게 이 는이 어떤 식으로 그런 문장 속에서 사용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as가 묘사를 할 때도 는의 느낌으로 활용이 되는데, 그때는 뭐뭐처럼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해석이 되는 거 볼 수가 있거든요. 그 경우를 먼저 살펴볼게요. 진주님이 5개도 헷갈려 하시는데 헷갈릴만 합니다. 충분히 헷갈릴만 하고, 먼저는 이거 문장을 우리가 만들어 볼게요. 같이 만들어 가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 폭탄은 도시락처럼 위장되어 있었다라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때 as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이게 왜 그 는의 뉘앙스구나라는 것을 캐치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폭탄 하면은 bomb 정도 됩니다. bomb. 그리고 위장되어 있었다.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런 말을 이제 우리가 영어로 바꾼다고 했을 때
여기 들어가는 도시락처럼 같은 거는 요건 꾸며주는 말이야. 나중에 들어가도 돼. 지금 당장은 신경 안 써도 돼. 먼저는 그 폭탄은 위장되어 있었다. 요 부분을 문장으로서 만들어주면서 영작을 시작하면 되는 거야 라는 감을 잡는 거예요. 주어 동사 부분에 언제나 우리가 집중해서 문장을 만들기를 시작한다는 거죠. 그 폭탄은 위장되어 있었다. 그게 이제 주어 부분과 서술어 부분, 뭐 쉽게 말해서 동사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자, 요거를 이제 만들어 보자면 요 정도가 됩니다. 같이 이제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해서 the bomb was disguised.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disguise 하면 이제 명사로는 변장 정도가 되고 여기서는 수동태로 사용이 돼서 변장되어 있었다, 위장되어 있었다 라는 뜻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 놓고는 우리가 실제로 이 부분에 도시락처럼 부분에 집중해서 문장을 만들어주면 되겠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도시락처럼 뭐뭐처럼이라고 할 때 우리가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그 전치사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like가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like가 동사로 사용되면 뭐뭐를 좋아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그 뜻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전치사로서는 뭐뭐처럼 이란 의미로 사용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like 자리에 as가 사용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폭탄은 위장되어 있었다. 뭐처럼? 도시락처럼이라고 말할 때 as 써서 우리가 요렇게 그렇죠? as a lunchbox 정도로 문장 만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는 것은 자, as는 뭐라 그랬어요? as는 는이라 그랬잖아요. 여기는 이제 이 폭탄이 결국은 같은 거예요. 뭐랑 같은 거예요? 도시락과 같은 거예요. 요 개념으로서 as를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왼쪽 오른쪽에 있는 게 결국은 같다라는 그 맥락에서 as가 여기서는 뭐뭐처럼 정도의 뜻으로서 해석이 됐구나 봐주셨으면 한다는 겁니다. 자, 요거 이해가 되세요? as는 는이다라는 개념. 요거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물론 는이라는 거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기는 해요. 워낙 as가 여러 가지 뜻들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의 추상적인 개념으로 as를 보기 시작하면 나머지가 그나마 같이 연달아서 외우기에 쉽다라는 거죠. 이 는 자체가 뭐 완벽한 개념이어가지고 모든 게 는으로만 100% 설명이 됩니다. 그런 접근 방법은 아니에요. JYC님이 이게 해석할 때는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자,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팁을 2가지만 드릴게요. 오케이. LoveL님께서 like를 쓸 때와 as를 쓸 때 어떻게 구분하나요? 라는 그것도 질문을 주셨는데 자, 요거까지 포함해서 제가 as가 뭐뭐처럼이라고 해석될 때의 팁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as는 품사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전치사도 있고 접속사도 있고 부사일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부사는 먼저 우리가 살짝 제껴놔도 돼요.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제 그럼 헷갈리는 게 뭐냐면 전치사일 때와 접속사일 때거든요. 아까 우리가 봤던 5개 뜻들 중에서 한 2개 정도는 전치사, 2개 정도는 접속사, 하나는 부사였는데 자, 포인트는 뭐다?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전치사가 그래서 어떤 친구인지를 지지지난주였죠. 벌써 3주나 지났어요. 전치사 개념 정리 첫 번째 주에 이야기를 나눴었던 건데 전치사의 특징은 뭡니까? 전치사 뒤에는 절이 올 수 있나요? 없나요? 요걸 여러분들이 한번 답변을 해봐 주세요. 전치사 다음에는 뭐가 와야 되나요? 절이라는 거 이제 조어 동사 이렇게 이루어지는 문장을 기본적으로 뭐 쉽게 말하자면 부르는 거죠. 절이 따라 나올 수가 있나요? 어떤가요, 여러분? 전치사 뒤에는 뭐만 나올 수 있어요? 요걸 알아야 돼요. 변혜라님이 구 적어주셨는데 그쵸? 그냥 구 아니고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 또는 명사구가 따라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자, 오늘 as를 얘기할 때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이 뜻이
전치사인지 이제 as의 여러 가지 뜻들 중에서 여기서는 이 as가 무슨 뜻으로 쓰였나를 구별한다고 했을 때 뜻을 처음부터 몰라버리면 어쩔 수가 없고 무슨 뜻으로 이 as가 쓰였는지를 구별한다고 했을 때 이게 전치사로서 사용이 된 건지 접속사로서 사용이 된 건지를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돼요. 왜냐면 전치사일 때와 접속사일 때와 뜻이 나뉘거든요. 참고로 뭐뭐처럼은 전치사의 쓰임이에요. 이 as에 대체할 수 있는 친구가 뭐라 그랬어요? 전치사 like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뭐처럼이라고 얘기가 나올 때는 전치사라는 거죠. 얘가 전치사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As a lunchbox 명사 나오고 뒤에 동사가 없죠. 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는 전치사로 쓰였네. 전치사로 쓰일 수 있는 그 as의 뜻들 중에 뭐가 있지? 이런 식으로 얘의 품사를 따져서 as의 뜻을 우리가 유추해 나가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 공부 방법이 이해가 되세요? 이 접근 방법. 단순히 그냥 뜻만 외운다면 뭐야가 아니라 얘가 품사에 따라서 뜻이 나뉘기 때문에 as가 무슨 품사로 쓰였는지를 보면 말하자면 5개 뜻들 중에서 이거는 지금 전치사로 쓰인 거니까 그 접속사의 뜻 2개는 제외하고서 내가 고민해도 되잖아 라는 식으로 요렇게 줄여갈 수가 있다는 거죠. 해서 as a lunchbox 뭐뭐처럼 여기서 뒤에 명사만 나왔네. 전치사네. 전치사 중에서 as 뭐뭐처럼 like를 대체할 수 있는 거잖아. 요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다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거잖아요. as도 뭐뭐처럼이고 like도 뭐뭐처럼인데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 아까 여러분들이 몇 가지 질문을 좀 주셨는데 자 요렇게 정리를 한번 해봐 드릴게요. like와 as가 둘 다 우리나라 말로 해석했을 때 뭐뭐처럼이기는 해요. 근데 그 쓰임이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감을 딱 잡을 수 있게끔 감을 잡을 수 있게끔만 설명을 드리면 like가 as보다 쓸 수 있는 폭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가 어떤 그 like의 쓰임이라고 하면 as는 뭐 이게 이 그림 자체가 막 비율을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는 건 아니지만 as는 요 like의 쓰임 중에 일부를 담당할 수 있는 느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as를 기본적으로 like로 대체할 수 있어요. as가 뭐뭐처럼이라고 쓰이면 그때는 뭐 거의 100% like로 대체할 수 있어요. The bomb was disguised like a lunchbox. 뭐 해도 틀리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괜찮아요. like가 조금 더 넓은 개념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는 저는 굳이 as를 쓰긴 할 건데 like라고 써도 완전 틀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왜 여기서 like를 쓰지 않고 as를 쓰는 게 제 첫 번째 선택일 거냐? 이거 안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살짝 조사를 좀 해봤는데 기본적인 룰은 이래요. as가 뭐뭐처럼이라고 쓰일 때는요. 앞에 수동태가 이런 식으로 사용된 경우가 많습니다. The bomb was disguised as a lunchbox.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네이버 사전 같은 거 보면 이런 예문이 있어요. They were 그들은요 dressed 옷을 차려 입은 거죠. 뭐로 옷을 차려 입었다고 할까요? 왕자들처럼 옷을 차려 입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as princess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비동사 플러스 pp가 나오고 그리고 뭐뭐처럼이라고 할 때는 as가 1순위고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like를 쓸 때 더 이제 편하다. 왜? like의 뭐뭐처럼의 뉘앙스가 그 쓰임이 조금 더 넓으니까. 이런 식으로 먼저 이해를 해주시면 다시 한번 강조를 할게요. 이게 모든 as의 쓰임과 모든 like의 쓰임의 정확한 그거를 이렇게 한 문장만에 정리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언제나 예외는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개념으로 먼저 접근을 하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as와 like를 쓰실 때 큰 그림은 잡은 거다. 큰 줄기는 잡은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이 질문 이제 해석이 됐나요? 먼저 as의 그 쓰임을 우리가 구별하는 방법과 함께 as와 like의 차이. 좋아요.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이제 묘사로서 동급의 as 전치사의 쓰임이었죠. 해서 뭐뭐처럼이었고 자 이것도 전치사의 쓰임이에요. 뭐뭐로서 이건 자격입니다. 자격. 자 나는 그를 선생님으로서 존경한다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그 댓글에다가 안 쓰셔도 좋으니까 머릿속에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이런 문장을 만들 때 포인트는 뭐냐면 뭐가 뼈대인지 그리고 뭐가 꾸며주는 말인지를 우리가 보자마자 딱 캐치할 수 있냐는 거예요. 뭐가 뼈대냐? 주어 동사가 기본적으로 뼈대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뭐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게 뼈대란 말이죠.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가 뭐지? 요거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은 우리 다음 주부터 해가지고 아마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겁니다. 왕초보 영문법 뽀개기 프로젝트 한번
더 할 거거든요. 그때 이제 품사부터 오형식까지 쭉 제가 다시 한번 진짜 꼼꼼하게 짚어볼 텐데 그 시간 다음 주에 꼭 함께 해주셔야 되겠고 먼저는 여기서 자 나는 그를 존경한다. 이게 뼈대예요. 이게 주어고 이게 목적어고 이게 주어고 이게 목적어고 이게 동사인 거죠. 그렇죠? 요게 먼저 보여야 우리나라 말에서도 뼈대가 보여야 그걸 이제 영어로 내가 바꿀래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바꿔보자면 I respect him이 되는 거죠. I respect him. 나는 존경해요 그를. 그래 놓고 선생님으로서가 꾸며주는 말로 들어가는 건데 자, 그를 무엇으로서 그가 결국 그래서 뭐냐면 그는 뭐냐면 는의 느낌 살려서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보자는 거죠. 그럼 기억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As a teacher 선생님으로서 해서 그가 결국 뭐예요? 그가 결국 선생님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 as는 동급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몇몇 분들이 적어주셨네요. I respect him as a teacher. 여기서도 그 는의 뉘앙스를 살려서 우리가 오케이 뭐뭐로서 자격을 말할 때 자 여기 앞에 언급된 것과 뒤에 언급된 거 이제 이게 같은 사람인 거야. 요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as를 외워줄 수 있다는 거죠. 참고로 얘도 전치사의 쓰임. 보세요. as a teacher 뒤에 그냥 명사만 나왔죠. 이런 식으로 as 다음에 명사만 똥 나온 경우에는 오케이 as가 전치사니까 뭐뭐처럼 또는 뭐뭐로서 이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우리가 먼저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품사를 통해서 뜻을 우리가 유추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단어 공부할 때 그렇게 품사를 신경 써야 된다고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품사에 대한 개념이 없애버리면 정확한 독해 이제 대충 감 잡아서 이래저래 해나가는 독해는 뭐 뜻만 알아도 어느 정도 눈치껏 할 수 있겠지만 정확한 독해를 하려면 이 품사를 알아야 되는 게 이런 기술들이 나중에는 필요하기 때문인 거죠. 자, 좋아요. 계속 가볼게요. 이번에는 시간을 말할 때 as예요. 시간을 말할 때 as가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자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뭐 하는 동안에 라는 동시동작을 이 as가 말하기도 하고요. 그냥 when을 대체해서 뭐뭐 할 때라는 의미로 쓰일 때도 있어요. 두 가지 있다. as가 시간을 이제 말할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해주시되 자 많은 분들이 눈치채셨겠지만 이때는요 이제 while이나 접속사 while 또는 when으로 대체할 수가 있고 포인트는 이거 접속사라는 겁니다. 그러면 뜻이 뭐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as 다음에 주어 동사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이게 접속사로서 사용이 된 거니까 뭐뭐 할 때 또는 뭐뭐 하는 동안에 정도의 뜻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자, 접속사인지 전치사인지 품사를 보고 뜻을 역으로 유추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장 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들 댓글 적어주시면 당연히 좋고요. 이 문장입니다. 그는 나이가 들면서 더 매력적이 되었다. 역시나 뼈대가 먼저 보여야죠. 뼈대가 먼저 보여야 돼요. 그는 나이가 들면서 뭐뭐 하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꾸며주는 말이에요. 결국은 이제 더 매력적이 되었다가 뼈댄 건데 그렇다고 우리나라 말로 이제 주어 없다고 주어 빼먹지 마시고 주어는 당연히 그가 되겠죠. 그래서 그는 더 매력적이 되었다. 영어로 말했을 때 먼저 뼈대 말하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가 꾸며주는 말로 뒤에 들어간다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유리지감님이 he is charming 이라고 해주셨는데 그냥 he is charming 하면은 그는 매력적이 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를 말해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거는 매력적이 된 거잖아요. 그쵸? become을 써서 became 정도 좋고요. became도 좋은데 그냥 가장 좋은 거는 get. 동사 get 쓰는 게 또 좋아요. 좋다기보단 이제 가능한 거죠. 그래서 he got 뭐 more charming도 좋고 more attractive도 좋고요. 이게 이제 뭐냐? 뼈댄 거예요. 주어, 동사, 그리고 more attractive가 보어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 놓고 나이가 들면서라는 말을 해주는데 뭐뭐 하면서라는 얘기를 할 때 그때는 이제 when도 쓸 수가 없고요. while도 쓸 수가 없고 뭐뭐 하면서라는 거는 이 as밖에 표현을 못해요. as가 갖고 있는 되게 고유한 어떤 그런 뜻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as 써서 as he got older 해주면 되겠죠. 이들로이님이 as he grew older 해줬는데 걔도 당연히 좋고요. 뭐 get도 좋고 became도 좋아요. become도 좋고.
중복해서 쓰는 거 당연히 괜찮아요. 뭐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He became more attractive as he got older 해도 좋고 그냥 he got more attractive as he got older 해도 좋아요. 이 정도의 뭐 반복은 좋습니다. 근데 자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서도 이 as가 는의 느낌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왜? 보세요. attractive해지는 그 기간이랑 나이가 더 드는 기간, 그러니까 동시에 이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언제 attractive해졌냐? 언제 나이가 들었냐? 같은 때인 거예요. 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같은 때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같은이란 의미가 이 는이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자 접속사로서 as가 사용되면 시간이 요 앞뒤가 같다라는 맥락으로서 쓰일 수 있는 거구나라고 우리가 또 감을 잡아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He got more attractive than younger. 자, 지한 군이 지금 그렇게 글을 적어줬는데 요게 말이 안 되는 이유. 자, 요거 한번 적어줄까요? 적어볼까요? He got more attractive까지는 맞고 지한 군이 지금 물어본 거는 요 뒤에 as he got older가 아니라 그냥 than younger 이렇게 써도 되나요? 라고 지금 질문을 줬단 말이에요. 질문 자체가 재밌어서 제가 한번 여기서 답변을 해보는 거예요. 아마도 하고 싶은 말은 그는 어렸을 때보다 더 매력적이 됐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 문장은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깜짝 질문입니다. He got more attractive than younger as he got older. 아니고 than younger는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일까요?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문장일까요? 지한군 본인이 써놓고서는 본인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떡해요? 그럼 본인이 맞는 문장을 가져와야지. 응? 본인이 맞는 문장을 가져와야지. 자, 답은 안 돼요. 맞진 않아요. than까지는 괜찮아요. more attractive라고 비교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than이 쓰인 건 괜찮은데 왜 그럼 younger가 안 될까요? more A than B. A와 B의 형태가 같아야 된다. 자, V풍경님이 적어주신 A와 B의 형태가 같아야 된다는 건 맞아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요거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He got은 주어 동사고 more attractive의 비교급이잖아요. 자, 얘를 A로 보고 얘를 B로 보면요. than을 기준으로 A, B가 둘 다 비교급이에요. 형용사 비교급이에요. 그러니까 같아요. 이렇게만 보면 문법적으로 than 앞에 비교급 같은 형태가 들어갔으니까 방금 V풍경님이 말한 거랑은 맞는 거예요. 그 맥락엔 맞아요. A, then B, A와 B가 같아야 된다. 근데 요거를 그래서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자, 이게 문법적으로 맞을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문법적으로 맞을 수는 있어. 근데 내용이 이상해서 그런데 He got more attractive than younger는 자, 그는 됐어요. 근데 뭐가 됐냐면 어려졌다기보다는 더 매력적이 됐습니다. 라는 의미가 돼요. 이해가 되세요? 요게 문법적으로 틀린 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보자면 자, 그는 됐는데 뭐가 됐냐면요. 어려졌다기보다는 more attractive, 더 매력적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름은 더 생겼는데 매력적이 됐어요. 주름이 쫙 펴져가지고 어려진 건 아닌데 이제 매력적이 된 거예요. 이런 정도의 뜻이 됩니다.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여기까지 오케이?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댓글. 지금 많은 분들이 앞뒤가 같은 거여야 돼서 말하시는데 앞뒤가 같아요. more attractive랑 연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이게 틀린 문장인 이유는 왜냐면 지한 군이 말하고 싶었던 게 그가 어렸을 때보다 더 매력적이 됐다. 말을 하고 싶었던 의미랑 지금 안 맞기 때문에 이게 틀린 문장이 되는 거죠. 결국은. 그죠? 그러면 자, 그는
어렸을 때보다 더 매력적이 됐다라고 말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냐? 요 다음에 younger 넣어주면 안 되고, 요 than을 기준으로 이제 요 뒤에도 절을 써줘야 되는 거죠. He got more attractive than, 자, 가장 좋은 건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than before. 옛날보다. than before. 옛날보다 더 매력적이 됐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가능하고, 아예 절을 쓸 거면 he got more attractive than he was before 정도로 절을 써주는 게 또는 뭐 then 더 길게 하려면 he got more attractive than when he was young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요즘 모든 답을 제가 적어드리기에는 공간이 부족해서 적진 않았어요. 다시 한 번만 해보면 자, he got more attractive than before. 전보다 더 매력적이어졌다.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he got more attractive than he was before. 그가 그랬었던 거 before 전에. 그러니까 그가 전에 그랬었던 거보다 더 매력적이 됐다. 이렇게도 가능하겠고 가장 길게 가장 구체적으로 가자면 he got more attractive than when he was younger. 그가 어렸을 때보다 뭐 young 거기 써도 되고 어렸을 때보다 더 매력적이 됐다까지도 될 수는 있다라는 거. 그렇죠? 요런 것도 하나 우리가 배워갈 수 있겠네요. 좋아요.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요 as는 어쨌거나 다시 한번 뭐뭐는의 느낌이다. 해서 자, he got more attractive. 그가 더 매력적이 된 때와 he got older. 그가 나이가 더 든 때가 결국 그게 이제 동시라는 거죠. 그래서 동시동작이에요. 뭐뭐 하는 동안에 라고 이제 요 as가 해석되는 거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as의 쓰임을 보면 자, 뭐뭐 대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뭐뭐 대로. 이것도 이제 as가 갖고 있는 나름 어떤 그런 유니크한 쓰임이고 얘도 절이 나와요. 뒤에 절이 나옵니다. 자,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문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나라 말로도 이런 말 가끔 하지 않습니까? 아, 그냥 내가 말하는 대로 해줘. 내가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좀 해봐. 약간 이런 거. 왜 이런 말을 할 땐 자꾸 그 짜증나는 톤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서도 상태님 자자 먼저 내가 말하는 대로 해주세요. 역시나 뼈대가 뭔지 꾸며주는 말이 뭔지 우리나라 말만 보고도 딱 감이 와야 되는데 뭐뭐 하는 대로 이거 뭐뭐로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거 다 부사거든요 사실은. 해서 이거 그냥 꾸며주는 말이고 해주세요가 실제로 우리가 말해야 되는 그 뼈대인 거예요. 해주세요 please 붙여도 되고 명령이니까 결국은 동사 말하자면 do죠. do 그래 놓고 내가 말하는 대로라고 말할 때 이때 as 쓰는 겁니다. as I say do as I say do as I say 라고 말하면 이제 please를 붙여야지 뭐 해주세요라는 공손한 의미가 되겠죠. 어쨌거나 내가 말하는 대로 해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요 문장 구조 자체를 약간 어색하게 느끼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그죠? do as I say. 뭔가 빠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지금 드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do as I say. 근데 이거 맞는 문장입니다. 맞는 문장이고 자 다시 한번 요 as가 절로서 보면 지금 뒤에 I say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절이잖아요. 그러니까 as 다음에 절이 나오면 시간으로서 뭐뭐 하면서 이런 의미가 되든지 아니면 뭐뭐대로 가장 좋은 예가 이거예요. 말하는 대로 말하는 그 유재석이랑 이적이 불렀던 노래가 뭐죠? 그 제목이 말하는 대로인가요? 생각한 대로인가요? 갑자기 그 노래 제목이 떠오르지가 않는데 뭐 그런 거예요. 말하는 대로 as I say.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죠. 그렇죠? 근데 이게 맞아요. as I say. 여기서 끝나는 게 맞습니다. You must do as I say. 당연히 되죠. 너는 내가 말하는 대로 해야만 한다 라는 뜻이 되는 것도 되겠고 say 대신 said도 가능한가요? do as I said. 이게 문법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닌데 근데 내가 말을 과거에 했더라도요. 이 문장은 약간 습관으로
이렇게 둘 다 현재 시제를 보통 써서 말해요. 내가 말한 대로 해줘. 그러니까 말한 대로 해줘. 라는 의미로 말을 할 때도 뭐 do as I said 라고 해도 이제 상대방이 못 이해할 건 아니고 왜 said를 쓰면 안 되나요? 라는 어떤 그런 규칙 자체가 막 어디에 적혀져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이건 경험이에요. 경험 파트로서 말씀드리자면 내가 말을 과거에 했더라도 누구한테 내가 말한 대로 해줘라고 말할 땐 영어로는 do as I say 그냥 뒤에 say 그냥 현재 시제로서 보통 많이 말을 합니다. 은영님이 let me do as I say 말해주셨는데 let me do는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말하는 대로 하게 해줘? 내가 내 말대로 하게 해줘? 문법적으로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의미가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하게 해달라고요. 누구한테 허락을 구하는 거지? 약간 이런 게 있는 거죠. Let you do as I say? Let you do는 내가 I let you do? 내가 말하는 대로 네가 할 수 있게 해줄게. 뭐 약간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를 우리나라 말로 적어주시면 제가 영어 문장 만들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해서 요게 이제 as의 절의 쓰임이죠. 뭐뭐대로. 역시나 근데 이것도 보세요. 는의 느낌이 있다니까요.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는 게 뭐랑 같아요? 내가 말한 거랑 같은 거잖아요. 내가 말한 그 같은 내용을 하라는 거잖아요. 내가 말한 내용을 하라는 거니까. 내가 말한 것과 결국 그래서 저 친구가 하게 되는 것은 같잖아요. 그렇죠? 이 는이라는 이 꼴이라는 이 뉘앙스가 as에는 분명히 살아 있다는 게 보여지실 거예요. 보일 겁니다. 그죠? 자, 해서 동작, 뭐뭐대로의 뜻을 받고 넘어가서 이제 여기까지 가볼게요. 비교, 뭐뭐만큼인데 이게 사전마다 약간 다른데 뭐뭐만큼이라고 할 때 요거 이제 부사의 쓰임이라고 보통 나와요. 부사의 쓰임이라고. 근데 이 비교, as가 비교로 쓰여서 뭐뭐만큼이라고 쓰일 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이 헷갈리진 않습니다. 헷갈리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먼저 이거 문장 만들어 보면서 또 이야기 계속 해볼게요. 자, 이 문장 만들어 볼게요. 제임스는 존만큼 키가 크다. 자, 여기서는 핵심을 이렇게 잡아볼게요. 뼈대를요. 제임스는 그만큼 키가 크다. 제임스도 그만큼 키가 크다. 이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는 쉬워요. 제임스는 키가 크다는 그냥 James is tall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제임스는 키가 크다. James is tall. 쉬워. 근데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제임스도 그만큼 키가 커요. 그만큼 키가 커요. 이거 tall 형용사 앞에다가 as만 딱 붙여주면 돼요. 요거예요. 참고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비교 뭐뭐만큼이라는 의미의 as가 헷갈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얘를 이제 우리가 전치사가 아니라고 부사라고 부르고 있는 이유도 이것 때문인데 자, 얘는 부사의 쓰임이라는 거죠. 왜 그래요? 왜 얘가 부사의 쓰임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이걸 전치사라고 부르지 않고 여기 쓰이는 as는 부사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이거 보이세요? 여기서 as는 만큼이에요. as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 넣으면 그만큼 됩니다. He is as handsome. 그러면 그도 그만큼 잘생겼어요. She is as smart. 그녀도 그만큼 똑똑해요. 이 그만큼이라는 의미가 돼요. 근데 참고로 다시 돌아와서 요 as는 왜 우리가 전치사가 아니라 부사라고 부르냐는 거예요. 없어도 되니까요? 아니에요. 없어도 되니까요는 아니고 없어도 되니까는 아니고 왜 이 as는 전치사가 아닌 걸까요? 그렇죠. 중위님이 맞추셨어요. 뒤에 형용사가 나왔잖아요. 전치사면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형용사를 수식해줘서 거예요. 근데 뒤에 형용사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우리가 얘를 전치사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고 이렇게 as가 부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뒤에 as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뭐만큼이구나 우리가 잡고 갈 수 있는 거예요. as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심에 있어서 두 가지를 그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뭐다? as의 그 많은 뜻들 는 이꼬르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우리가 외워주면 조금 더 쉽게 그 내용들을 외울 수 있다. 그러니까 는만 기억하면 돼요 라고 제가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진 않을게요. 왜냐면 는만 기억한다고 해서 해석이 안 되는 경우들은 뭐 수도 없이 많을 거거든요. 근데 그 뜻들을 우리가 외워줌에 있어서 는이라는
실마리를 가지고 꿰주면 그 보배들을 꿰주면 조금 더 쉽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as가 근데 뜻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근데 다행인 건 뭐냐면 이 as는 어쨌거나 품사가 많이 갈린다는 거죠. 전치사도 있고 접속사도 있고 지금 보는 것처럼 부사까지 있어요. 품사가 뭔지를 알면 그 품사에 맞는 뜻들이 또 나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5개, 6개, 7개의 뜻에서 여기 뭐가 쓰인 거지 무슨 뜻으로 쓰인 거지 헷갈리는 게 아니라 이거 부사야? 그러면 만큼이네. 이거 접속사야? 그럼 뭐뭐 하면서 또는 뭐뭐대로 이 둘 중에 하나 아닐까? 뭐 접속사 중에 물론 뭐뭐 때문에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품사를 가지고 내용을 그 뜻을 줄여서 옵션지를 줄이는 거죠. 그래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해서 요건 이제 부사입니다. 그리고 이거 되게 유용해요. 부사로서 as 다음에 형용사 부사 나오면 어떤 뜻이다? 뭐뭐만큼이 된다는 거죠. James is as tall. 여기서도 이게 문장이 완성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제임스도 그만큼 키 커요. 물론 이제 이런 얘기가 실제로 사용될 때는 앞에 누가 키가 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겠죠. 그러니까 어떤 그 비교를 하는 기준이 뭐가 있을 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가장 자연스럽겠죠. 근데 어쨌거나 이 쓰임도 맞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은 이걸 이렇게 배우죠. as 용법. 해서 as tall as John. 참고로 요 뒤에 나오는 as John의 as는 저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전치사 뭐뭐처럼 정도의 뜻으로 보는 걸 좋아해요. 해서 James is as tall. 제임스도 그만큼 키가 커. as John. 누구처럼? 존처럼. 그러니까 존처럼 그만큼 키가 커. 존만큼 그래서 키가 크다. 요렇게 해석이 되는 거 보실 수가 있겠어요. JY 신님이 무조건 외워놔야겠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자 as의 품사 이거 분명 외워야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전치사의 뜻은요 외워줘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전치사도 단어기 때문에 전치사를 공부한다는 건 결국 전치사의 뜻을 외운다는 겁니다. 근데 그 외우는 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고 많은 뜻들을 하나의 맥락으로 엮어가지고 쉽게 외울까를 우리가 고민하는 것 뿐이지 아무리 어떤 선생님이 와도 전치사 안 외워도 됩니다라고 말을 하실 수는 없어요. 누군가가 그렇게 말하신다면 저는 그 선생님을 안 믿을 것 같아요. 왜냐면 뜻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 뜻들을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자, 홍상태님이 이렇게 말하면 누가 더 크냐는 건데 이건 같은 거죠. 존만큼 키가 큰 거니까 이렇게 되면 존이랑 제임스랑 기본적으로 같은 키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요걸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먼저 우리가 오늘 살펴볼 첫 번째 전치사. 첫 번째 전치사인데 벌써 38분 됐어요. 덩어리들이 크죠. 다룰 만한 내용들이 많은 어떤 그런 친구이기 때문에. 자, 해서 먼저 전치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 자, 요거 한번 정리 간단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as에 대해서 복습해보는 겁니다. 자, as는 크게 3가지 품사로서 쓰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첫 번째로는 전치사가 있고 오늘은 우리 물론 이제 전치사 공부하는 거였지만 전치사 공부하면서 이왕 다른 품사까지 다 다룬 거예요. 그리고 접속사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 부사의 쓰임이 있는데 뉘앙스는 기본적으로 그 는이다. 는이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우리가 대부분의 뜻들을 엮어서 외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전치사 같은 경우에는 자 묘사를 할 때 뭐뭐랑 같다. 묘사를 할 때 그래서 뭐뭐처럼의 어떤 그런 뜻이 있었고 그리고 자격으로서 그렇죠? 뭐뭐로서 뭐 선생님으로서 이 사람하고 그 어떤 직책하고가 같은 거예요. 뭐뭐로서 자격 해서 이제 우리가 이 뜻들 볼 수가 있었고 접속사로서는 시간이 같은 거죠. 뭐뭐 하는 동안에 뭐 약간 이런 식의 쓰임이 있다는 거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뭐뭐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do as I say 그거 하나 외우시면 돼요.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는 일이 내가 말하는 거랑 같은 거죠. 역시나 는으로 엮을 수가 있죠. 그리고 부사 같은 경우에는 뭐뭐만큼이라는 거 양을 말함에 있어서 결국 같은 거잖아요. 제임스가 존만큼 키가 커요. 그럼 존하고 제임스하고 키가 같은 거니까 이런 식으로 는의 개념으로서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as가 살짝 정리가 좀 됐을까요, 여러분? 어때요? as 정리가 좀 되셨어요? 손흥영님이 최고 해주셨고 홍산태님이 엄지척 해주셨고요.
혹시나 as 관련돼서 뭐 궁금한 거나 등등 있으셨다면 우리 넘어가기 전에 이제 그 다음은 with거든요. 넘어가기 전에 질문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유리지감님이 as가 이렇게 정리가 잘 되다니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머리 써가지고 as를 좀 정리한 보람이 있네요. 어떻게 말하자면 수님도 정리가 됐다고 해주시고 미니님, 지안군, 네. 홍상태님이 as if 말해주셨는데 as if는 as랑도 상관이 없어요 또. as if는 as if대로 공부를 해줘야 돼요. as if는 하나의 접속사고 그리고 as if는 가정법이랑 연관이 좀 되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다루지 않을게요. 완전 우리 전치사의 뉘앙스에 좀 집중을 하고 싶으니까. 맞아요. 지금 크리스님이 적어주신 것처럼 as 같은 경우는 as의 공부의 핵심은 그 다양한 품사들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양한 품사들에 따라서 이런저런 뜻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접근을 했을 때 훨씬 이제 해석이 간단해집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 계속 가보죠. 쉬는 시간 없습니다. 계속 할게요. 이번에는 with입니다. 사실 with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왜냐면 그냥 뭐뭐와 함께 정도의 뜻으로 알고 있으면 웬만큼 다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거기 때문에. 근데 자, with가 뭐뭐과 함께 말고도 여러 가지 쓰임들을 또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뭐 한 채, 이것도 약간 그 동시동작? 동작의 상태?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문법적으로 좀 개념적으로 접근을 해보자면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이게 어떤 그 이유 때문에 도 해석을 할 때 우리가 종종 이 with가 그런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요 뭐뭐로 한 채, 요 쓰임이 상당히 재밌어요. 이거 사실은 알려드리고 싶어서 우리 전체에서 with를 공부하는 거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참고로 저는요 이 with를 볼 때는 머릿속에 어떤 그 플러스의 개념이 좀 있어요. 플러스. 함께도 함께인데 더 어떤 그 with의 넓은 뉘앙스를 다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까 as는 는이었잖아요. 약간 너무 수학기호인가요, 여러분? 너무 수학기호예요? 근데 이게 또 잘 어울리죠. as는 는이었고 with는 플러스고, 이제 오늘 다루진 않을 거지만 without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예요. with의 반대말이니까. 근데 이 플러스의 개념으로서 제가 쭉 설명드릴 것들을 여러분들 따라와 주시면 왜 with가 이런 뜻들을 갖게 되는지 역시나 조금은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시작해 볼게요. 무엇과 함께. 이건 뭐 워낙 당연한 거니까 이거 그냥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조는 그의 강아지와 혼자 살아요. 슬픈, 왜 이렇게 슬픈 예문을 제가 적어놨는지 모르겠지만, 자, 여기서 역시나 뼈대 먼저 보고 우리가 문장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조는 살아요가 뼈대예요. 주어 동사, 그렇죠? 해서 John lives 하면 되죠. 근데 혼자 산대요. alone 부사로 이제 넣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의 강아지와 함께이죠. 이건 뭐 우리가 워낙 잘하는 거니까 with his dog 정도 붙여주면 되는구나라는 건 여러분들이 전혀 어렵지 않게 추측해내실 수가 있을 텐데, 홍산택님이 승규쌤 lives alone with his puppy? 라고 적어주셨는데 아닙니다. 저는 혼자 살진 않아요. 강아지와 살긴 하지만 혼자 살진 않습니다. 심심할 틈이 없는데, 자, 포인트는 뭐냐면 보세요. 이 뭐뭐와 함께라는 개념으로서 with his dog을 이제 영작할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존이 혼자 살다가 플러스 강아지, 요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한번 그림 그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존이 집에 혼자 있어요. 이러고 존이 집에 혼자 이러고 외로움의 자세예요. 이거 외로움의 자세. 이게 외롭게, 왜 존이 이렇게 이렇게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외로우니까 이러겠죠. 침대 옆에서 이러고 혼자 사는데 거기에 강아지가 함께 있어요. 플러스 강아지인 거예요. with가 플러스의 개념이라는 게 그런 그림이다라는 걸 먼저 여러분들이 이 쉬운 예문을 가지고 머릿속에 한번 그려주시고 넘어가고자 요거 한번 짚어본 거예요. 자, 존이 있고 플러스 그의 강아지 함께 있다. 이런 기분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 이 플러스의 개념을 가지고 그럼 이 문장 만들어 볼게요. 이건 진짜 여러분들 만들어 보세요. 만드는 시간 드릴게요. 자, 나는 내 커피에 설탕을 넣는 것을 좋아해요.
제이와시님이 강아지도 없이 혼자 사는 게 더 슬퍼요. 그렇죠. 혼자 사는 게 외롭죠. 네, 저 혼자 되게 오래 살았었어요. 뉴질랜드에 유학 갔을 때 뭐 6년 혼자 살았고요. 진짜 혼자 사는 것의 쓸쓸함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해커스에서 이제 처음 강의 시작했을 때도 혼자 살았었고. 자, 나는 내 커피에 설탕을 넣는 것을 좋아해요. 여러분들 너무 강아지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지금 문장 만들어야 돼요. 문장 만들어야 됩니다. 나는 내 커피에 설탕을 넣는 것을 좋아해요. 자, 저 물 조금만 더 떠올 테니까 그 사이에 이거 문장 만들어 보세요. 문장 만드는 시간이에요. 이거 with의 정말 재밌는 쓰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곧 돌아올게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셨네요. 맞습니다. 요거 뭐 곧장 답 공개하도록 하죠. 먼저 역시나 그 뼈대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뼈대로 시작하면 나는 내 커피를 먼저 좋아하는 거죠. 그렇죠? I like my coffee. 근데 내 커피가 어떻게 되는 것을 좋아하냐? With sugar인 거예요. 자,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무엇과 함께라고만 해석을 하면 나는 내 커피를 설탕과 함께 좋아한다. 뭐지? 무슨 말이지? 이게 느낌이 잘 안 살 가능성이 되게 높단 말이죠. 근데 앞에서부터 제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처럼 with는 뭐다? 플러스다. I like my coffee plus sugar. 내 커피에 슈거, 설탕이 들어간 거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면 진짜 간단하게 우리가 문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홍상태님이 아하 더하기 느낌이 있구나라고 해주셨는데 있다니까요. 왜 제 말을 안 믿고 있어요. 보이시죠? 그렇죠? 자,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이걸 전치사 with를 안 쓰고 나서 이거를 문장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치사 with 없이 전치사 with 없이 그냥 문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나는 내 커피에 설탕을 넣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I like it when I pour my coffee and put 2 spoons of sugar in it. 막 이런 식으로 문장이 엄청 길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해서 이런 식으로 뭔가 with가 단순히 무엇과 함께가 아니라 플러스의 개념으로서 my coffee with sugar. 설탕이 들어간 coffee.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게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한군 재밌죠. 그렇죠? 수님이 너무 확 와닿게 설명해 주신다고. 감사합니다. 제가 전치사 강의하는 게 진짜 빡세거든요.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래서 좋아해 주시니까 다 좋네요. 조금이라도 칭찬해 주시면 좋아서. 자,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넘어가서 이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뭐뭐 한 채라는 의미로서 이 with가 해석될 때가 있어요. 이것도 우리나라 말의 뜻에 먼저 매몰되기 전에 우선은 그 플러스라는 그림 자체를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겁니다. 이것도 한번 문장 만들어 보세요. 주머니에 손 넣은 채로 얘기하지 마. 뭐 이제 조금 너무 유교적인가 싶긴 하지만 그냥 예문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야, 어른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는 주머니에서 손 빼고 얘기해야지. 주머니에 손 넣은 채로 얘기하지 마. 이 문장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당연히 전치사 with를 써주면 쉽게 가능합니다. 한번 뭐 뼈대만 말하자면 얘기하지 마니까 don't talk 여기 시작하겠죠. 얘기하지 마. 그 토크가 이야기하다거든요. say는 어떤 소리를 입 밖으로 내다 여기에 가깝고 tell은 뭐 이야기를 하다, 거짓말을 하다, 뭔가 서술을 하다라는 그런 뉘앙스예요. 그래서 그냥 얘기하지 마라고 말할 땐 don't talk 이 정도로 말해주면 괜찮아요. don't speak도 좋고. 자, 근데 자 맞추신 분들이 계세요. don't talk 한 다음에 주머니에 손 넣은 채로. 주머니 전에 먼저 손부터 얘기해야 돼요. 말하지 마. 근데 플러스 손. with your hands. 근데 그 손이 어디 있는 거예요? in the pocket. 주머니에 이렇게 말하면 이제 한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라는 게 되긴 하네요. 지금 제가 적어놓은 걸 보니까 in the pocket 단수니까 두 손을 한 주머니 어디다 이렇게 넣은 건가 보죠. 뭐 이런 후드 밑에 있는 주머니가 됐든지 간에 해서 don't talk 말하지 마. 그래놓고 포인트는 뭐예요? with your hands 플러스 손을 언급해주고 그 손의 상태가 in the pocket 뒤에 한 번 더 언급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요렇게 해서 지금 주머니에 손 넣은 채로 얘기하지 마라는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이 with가 이런 식으로 with something 그리고 뒤에 꾸며주는 말 뭐뭐한 채로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머니에 너의 손들을 넣은 채로 뭐뭐한 채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어때요? 일부러 여러분들이 문장을 좀 더 쉽게 만드실 수 있게끔 제가 좀 디자인을 해본 거예요. 이건 어때요? 입에 음식을 가득 넣은 채로 말하지 마. 이것도 문장 만들어 보세요. 자, 댓글 남겨주세요. 입에 음식을 가득 넣은 채로 말하지 마. 이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with가 플러스다. 그래서 어떤 그런 동작의 상태라든지 등등을 나타낼 때 쓰일 수 있다라는 이 개념을 활용하시면 돼요. 상태님이 Don't talk with your food in your mouth 라고 해주셨고 Don't talk with food in your mouth 다운님이 해주셨고 여러분들이 food에 집중을 하시는군요. food에 집중을 하시네요. DEFG님이 Don't talk with your mouth with full of food 위드가 엄청 들어가기 시작하죠 이제. 정희님도 그렇고 크리스님도 그렇고 food에 집중을 하시네요. 이것도 재밌네요. 자자 먼저 짚어드릴게요. Don't talk with food in your mouth도 돼요. 됩니다. 근데 자 보세요. 제가 준비한 문장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Don't talk with your mouth. 입 갖다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입이 어떤 상태냐?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뒤에 형용사만 딱 붙여줘요. Don't talk with your mouth full. with가 이런 쓰임을 가지고 있어요. 자. 짚어드릴게요. Don't talk with food in your mouth. 맞아요. 그거 됩니다. 그거 돼요. 그거 100점이에요. 그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걸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with 명사 다음에 형용사 이런 식으로 with의 쓰임 중에 이게 문법적으로 따지면 막 복잡한 이름을 가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냥 저는 with의 쓰임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이런 쓰임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요거를 똑같은 건데 활용해 보세요. 이건 그냥 여기 없어요. 슬라이드에 없는데 제가 그냥 문장 아까 예문으로 봤던 거 기억나는 게 있어서 이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with 다음에 명사 그리고 형용사를 그냥 넣어주면 명사를 형용사한 채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명사를 형용사한 채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느낌 살려서 이 문장 말해보세요. 나는 창문을 열고 자요. 나는 잘 때, 나는 창문을 열고 자요. 나는 창문을 열고 자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당연히 이제 나는 자는 거니까 뭐 I sleep 여기서 헷갈릴 건 없잖아요. 그죠? 제가 적을게요. I sleep 나는 자요. 근데 어떻게 자요? 창문을 열고 자요. 그렇죠. I sleep with with 그냥 with window 아니고 관사 있어야죠. 그죠? with the window open 또는 관사를 넓지 안 넓지 헷갈린다. 그럼 무조건 소유격 넣어주세요. 여러분. I sleep with my window open 이렇게. 저는 my 넣을 것 같아요. 관사 넓지 안 넓지 헷갈릴 거니까 my 넣을 것 같아요. I sleep with my window open 이렇게. with 명사, 형용사. 명사를 형용사한 채로라는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다시 한번 보세요. 그냥 with를 뭐뭐와 함께라고만 해석해 놓으면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with는 무슨 그림이라 그랬어요? 플러스. I sleep. 내가 자는데 그 동작에 뭔가 플러스 설명을 추가해 주는 거예요. 뭘 추가해 주는 거예요? With my window open. 내가 내 창문을 열고 잔다라는 그런 어떤 그 내 동작에 있어서의 추가적인 내용, 상태를 추가 설명해 주는 거죠. 이런 게 이제 with에 있다는 겁니다.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지금 여기서 처음 보신 분. with 다음에 명사, 그 다음에 형용사. 이거 여기서 처음 보신 분. 맞아요, 형님. 이거 안 배우면 몰라요. 이거 안 배우면
I sleep with my window open. 뭐야? open은 동사야? 이거 open이 형용사야? 뭐야? 이거 무슨 말이지? 이거 문법적으로 틀린 것 같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실 거란 말이에요. 지금 처음 배우신 분. 이제 계시네요. 네. 좋아요. 정화님도 지금 첨바에 해주셨고. 그러면 이 문장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이 문장 만들어 보세요. 그는 선글라스를 쓴 채 길을 걷고 있었어요. 이건 힌트 안 드립니다. 지금 그냥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이거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는 먼저 걷고 있었죠. 이런 게 어려운 거 제가 아는데 걷고 있었다 하면은 과거 진행형이에요. 걷고 있었다. 과거의 과거. 그래서 he was walking. 뭐 이제 제가 길을 걷고 있었다 해서 많은 분들이 on the street 이런 거 적어주셨는데 on the street 좋아요. 근데 이제 저는 건너뛸게요. 왜냐면 이게 가로폭이 좀 좁아서. 그래서 he was walking. 근데 어떻게 걷고 있었어요? 추가 설명 플러스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선글라스를 쓴 채. 자, 여기서 with 들어가죠. with. 자, 그리고 여기서도 관사가 붙어 안 붙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소유격 써주면 되는 거예요. with his sunglasses. 그렇죠? He was walking with his sunglasses 까지 했다면 90점. 근데 왜 90점이냐? 자, 선글라스를 with his sunglasses는 그 선글라스를 들고란 뜻에 가까워요. 그는 걷고 있었습니다. 선글라스들을 들고의 뜻에 가깝다는 거죠. 그냥 with his sunglasses라고만 하면. 근데 제가 여기다 뭐라고 적어놨어요? 선글라스를 쓰고 쓴 채라고 했잖아요. 뭔가를 썼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안경 같은 거 이렇게 쓸 때 take off 벗을 땐 take off 쓸 때는 put on 전치사 on 해서 he was walking with his sunglasses on 까지 붙여줘야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지금 Y쿄코님이 he was walking with on his sunglasses라고 해주셨는데 on이 제일 끝에 가야 돼요. with on 이렇게 전치사 두 개가 연달아서 나올 수는 없죠. 자, 해서 with his sunglasses on. on이 제일 뒤에 가요. 이제 이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with 명사, 형용사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with 명사 다음에 이 명사에 대한 추가 수식이 그냥 마지막에 붙어주는 느낌인 거예요. 전치사 on이 왜 뒤에 갔지? 이거는 그냥 with란 전치사의 쓰임이에요. with my window open 형용사가 끝에 간 것처럼 with my sunglasses sunglasses가 어떤 상태인데 on 올려져 있는 내가 쓴 상태였어. 이런 의미로서 전치사 on이 제일 또 뒤에 가 있는 겁니다. 재밌죠? 그렇죠? 지금 와우도 있고 와우 놀라시는 분들도 있고 김현옥님이 푸도는 왜 안 되나요 해주셨는데 푸도 날 수도 있어요. with his sunglasses put on. 근데 그 대신에 그때 put on은 푸시 동사로서 이제 푸시 아니라 과거분사로서 푸실 거예요. 과거분사 put on. 과거분사는 기본적으로 형용사니까 with 명사 다음에 형용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with 명사 다음에 과거분사 나올 수도 있거든요. put on이 짝꿍인데 put은 안 넣어도 돼요. 왜냐면 with his sunglasses on까지만 말을 해줘도 결국은 그 선글라스를 썼구나라는 느낌은 전해지거든요. with his sunglasses put on도 괜찮습니다. put 넣어도 되는데 이때는 과거 분사일 거죠. 근데 얘 없어도 의미 전달은 된다는 거 꼭 그렇게 필수적이진 않아요. 원어민들은 저기 굳이 put을 넣지는 않을 거예요. 자, 요런 게 with가 갖고 있는 쓰임이라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그냥 뭐뭐와 함께라고만 기억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자, 계속 가볼게요. 이번에는 with가 갖고 있는 쓰임 중에 이제 요런 거 있습니다. 뭐뭐로.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with는. 이 with가 수단을 또 나타낼 때가 있어요. 수단을. 이것도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건. 자, 그는 펜으로 그의 이름을 적었다. 이 문장 만들어보면 그가 적었죠. He wrote down. 근데 뭘 적었어요? 그의 이름을 적었죠. He wrote down his name. 근데 뭘 가지고 적었냐? 이 with가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내 손에 뭔가 이렇게 지워주는 거예요. 이게 없었는데 손에 뭐가 없었는데 내 손에 플러스해서 뭔가 이렇게 지워주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he wrote down his name with a pen. 이런 식으로 뭔가를 가지고 뭐뭐로라는 식으로 말을 할 때도 with가 쓰인다는 거. 열심히님 오셨네요. 네. 이런 식으로 with가 진짜 쓰임이 다양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는 거 중요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with의 쓰임 진짜 많죠? with의 쓰임
특히나 그 아까 우리가 봤던 with 명사 그리고 뒤에 형용사 아니면 뭐 with 명사 그리고 그 뒤에 전치사 나오는 그 쓰임. 그 쓰임을 여러분들이 진짜 나중에 언젠가 보시게 될 거예요. 언젠가 보시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이미 어디서 한두 번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with가 그런 쓰임을 갖고 있다는 걸 몰라버리니까 그냥 이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다가 이제 배웠으니까 나중에 원서일 때 이런 게 나오면 여러분들 놓치지 않고 딱 캐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현옥님이 되게 좋은 질문 주셨어요. with와 분사구문의 뭐뭐 하면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하셨는데 자 뭐뭐 하면서는 자 이게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고 아니신 분들은 살짝 그냥 그런 게 있나 봐 하셔도 돼요. 근데 자 with 다음에 명사 형용사를 가지고 말할 때는요. 보세요. I sleep with my window open. with 다음에 나오는 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with my window open은 윈도우가 창문이 열려 있는 거죠. 나는 자고 창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저 창문 별개잖아요. 근데 ing 같은 경우는요. 현재 분사 같은 경우는요. I sleep listening to music. 나는 자요. 음악을 들으면서. 자는 것도 나고 음악을 들으면서 또 나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동시 동작을 하는 거예요. with는 동시 동작은 아니에요. 동시 상태를 표현할 수는 있지만 동시 동작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의 동시 동작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물론 분사 구문에서도 주어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안 갈게요. 근데 기본적인 차이는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I study with 영서당 맞죠?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가보죠.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of까지 가볼게요. of까지 가볼게요. of는 역시나 많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전치사들이 많은 뜻을 갖고 있어요. 자, 몇 개 보면 뭐뭐의라는 뭐 우리가 소유라고 부르는 그런 것도 되고요. 뭐뭐인 이거 동격이에요. 이거 좀 이따 볼게요. 동격으로서 of가 쓰일 때도 있어요. 그리고 뭐뭐로 만들어진 이란 말을 할 때도 of가 쓰이고요. 뭐뭐로 이거는 이제 이유입니다. 이유를 말할 때도 of가 쓰이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뭐야 소유에서 동격에서 만들어진 건데 이유라고? 뭐 아무런 맥락이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 맥락들을 조금만이라도 제가 여러분들 이해되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of는 그림을 좀 그려야 돼요. 그림. 제가 그림을 진짜 못 그리기 때문에 이런 도형 같은 거 이제 이렇게 슬라이드로 만드는 걸로 대체를 좀 해봤습니다. 자, 뭔가가 있어요. 뭔가가 그냥 있다고 볼게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A입니다. 이 큰 동그라미는 A고요. 작은 동그라미를 요 안에다 그릴게요. 그리고 요걸 우리가 B라고 부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뭔가 큰 거 안에 작은 게 속했을 때 이 둘의 관계를 우리가 전치사 of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작은 게 앞에 가죠. 그래서 be of A 하면은 A의 B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랑 이게 다른 게 중요해요. 우리나라 말은 큰 게 먼저 가요. 우리나라 말은 A의 B. 그러니까 A가 먼저 나오잖아요. 큰 게 먼저 나오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be of A. 요렇게 나온다는 거죠. 해서 큰 것 안에 뭔가가 소속돼 있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of를 쓸 수 있다는 거죠. 뭐 소속도 좋고요. 소유도 좋아요. 그래서 해석을 할 때 보면 뭐뭐의 일부 또는 뭐뭐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거니까 간단히 짚어가자면 이런 거죠. 한국의 국가, 그 애국가 할 때 그 국가 이런 말 할 때 자 보세요. 뭐뭐의 뭐뭐 포인트는 자 우리나라 말은 A의 B 큰 게 먼저 나온다는 거고 영어는 B of A 작은 게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국가를 영어로 말할 때는 한국을 먼저 떠올리면 안 되고 국가를 먼저 떠올려야 돼요. 국가란 단어 자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anthem입니다. The anthem 국가. 근데 무엇의 국가냐? of Korea 또는 of the Republic of Korea라고 해주면 이제 한국의 국가가 되죠. 그렇죠? 요게 순서가 다르다는 걸 봐주세요. 한국의 얘는 여기 나와 있고 국가가 여기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of를 기준으로 요렇게
뭐가 먼저 나오냐가 우리나라 말하고는 다르다는 거. 이거 나중에 영작하실 때 진짜 많이 헷갈리시거든요. 요거 꼭 기억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뭐뭐 중 이런 의미로도 쓰이죠. 내 친구들 중 몇몇 하면은 뭐 some, 그리고 내 친구들 하면 some of my friends,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뭐뭐의 또는 뭐뭐 중의 정도의 뜻으로서 이 of를 쓸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of고 전혀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없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자자, 아까 of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죠. A라는 큰 그림이 있고, 그리고 B라는 작은 그림이 있어서 be of A, 뭔가가 다른 큰 것에 소유되는 거, 종속되어 있는 거, 이런 걸 이제 우리가 of로 표현한다 그랬어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건 뭐냐면, 이 of가 요 그림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자 지금 여러분들 봐주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엄청난 이제 그 컴퓨터 그래픽 이펙트 들어갑니다. 사실 농담이에요. 그렇게까지 엄청나진 않지만, 자 보세요. 이 of는요, be of A, B가 A에 속할 때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 이 B가 커져요. 다시 한번, 너무나 멋진 그래픽이었죠. 다시 한번,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of는요, B가 A 안에 속한단 말이에요. B가 A보다 작아야 돼요. 근데 실제로 of의 쓰임들을 보면요, B가 A만큼 커져서 결국은 A랑 B가 같은 상황에서도 of를 우리가 쓴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작은 부분만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본질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따 얘기 나눌 거지만 그 동격의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뭐뭐인, 뭐뭐로 만들어진,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자, 원래는 B가 A보다 작았는데 B가 A만큼 커졌어요. 이 두 가지가 같아진 거죠. 본질인 거예요. 본질. 동격, 같은 거예요. 이런 의미가 of에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격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종종 이런 문장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표현이죠. 사실 문장이 아니죠. 자, 이거 읽어보면 뭡니까? The city of Rome. 이거를 우리가 단순히 뭐뭐의라고 그 어떤 소유의 느낌으로 해석을 하면요, 자, the city, 도시잖아요. of Rome, 로마. 로마의 도시. 로마의 도시? 그러니까 로마가 이미 도시 아니야? 근데 로마가 가지고 있는 도시가 또 하나가 있다고? 뭐지? 그럼 로마는 도시가 아닌가? 로마는 나라였나? 막 엄청 헷갈리게 돼요. 이거는 그냥 로마라는 도시인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B였고 이게 A잖아요. 아까 그림으로 보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에서는 A가 더 컸죠. 근데 이 상태뿐만이 아니라 of가 B가 이만큼 커진 거야. 그래서 이게 는의 느낌으로까지도 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The city of Rome은 그래서 그냥 로마라는 도시를 말하는 거지, 로마의 도시, 로마가 소유하고 있는 도시란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세요? 자,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보세요. 뭐로 만들어진 이라는 의미를 할 때도 이거 여러분들 우리 엄청나게 외우지 않았어요? 저도 맨날 헷갈려요. 지금도 헷갈려요. 자, the chair is made of wood.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The chair is made. 그 의자가 만들어진 상태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로 만들어진 상태예요? 뭐로 만들어진 상태예요? of wood. 자, 나무로 만들어진 상태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 여기가 왜 of가 쓰인 거지? 자, of가 다시 한번 B가 A만큼 커졌다는 거죠. B랑 A랑 같아졌어요. 결국은 본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전체 거기서부터 이제 몇 가지 우리가 더 의역을 해서 해석해 보는 거예요. of가 일부 소유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나타낼 수 있고, 그래서 동격이 될 수 있고, 전체를 나타낸다는 측면에서 본질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의자가 나무로 만들어졌다는 건 결국 그 의자가 나무인 거잖아요. 그 의자가 나무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of가 뭐뭐로 만들어졌다라고 말할 때도 of가 쓰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 의자가 나무이기 때문에 A는 B거든요. 그 의자, the chair, wood 같은 거거든요. 그걸로 만들어졌으니까 본질이 같잖아요. 이런 식의 쓰임을 of가 또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나가볼게요. 여기서부터는 살짝 스트레치기는 해요. 여기서부터는 그냥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of가 이런 쓰임도 있습니다라는 설명을 드릴 겸해서 나가는 거지, 뭐 100% 논리적으로 말이 된다까지는 아닌데, 있는 그대로 저는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논리가 이제 100% 여기 맞아떨어지진 않는데 다시 한번. 자, A of B. B가 뭔가 A의 작은 부분. 오케이. 그래서 of가 소유를 말할 수 있고 다 좋아. 근데 B가 이만큼 커져서 B와 A가 같아졌을 때, 전체를 얘기할 때, 그래서 본질을 얘기할 때, 요럴 때 이제도 of가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of가 동격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고, 뭐뭐로 만들어졌다, 재료 같은 얘기를 할 때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다시 한번 이 of가 전체의 모습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자, 이 전체의 모습, 여기서부터가 이제 약간 논리의 비약이 좀 있는 건데, 전체의 모습, 이 전체 모습이 결국은요 뭐랑도 연결될 수 있냐? 이유랑도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전체 모습이 이유랑 연결된다고? 이건 야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철수랑 영애랑 싸웠대요. 그렇죠?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기 위해서는 왜 싸웠는지, 그렇죠? 그 전체의 이야기를 들어봐 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약간 자신이 없어요. 왜냐면 이게 약간 논리의 비약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 큰 그림, 그 일에 대한 전반적인 전체의 그림을 내가 이해하려면 그 일이 왜 일어났으며,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서 어떤 결과를 가져갔는지까지 알아야 된다. 약간 요런 의미에서 이제 이 of가 큰 그림, 전체의 그림을 얘기해 준다라는 맥락에서 이유를 말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아까도 제가부터 계속 강조했던 건데, 이게 어떤 그 전체를 얘기한다. 그래서 본질을 얘기한다. 그래서 속성을 얘기하는, 무언가의 속성, 본질을 얘기하는, 아이덴티티를 얘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뭐냐? 이건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유를 말하는 경우는 사실 이런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자, he died of cancer. 무슨 뜻일까요? He died of cancer. He died. 그가 이제 돌아가신 거죠. 뭐로 돌아가신 거예요? Of cancer. 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자자, 여기서도 저는 이걸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림 그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정말 농담이 아니라 강조를 했던 거예요. B 동그라미가 싹 커져서 A를 빡 채워버리는 그 느낌. He died. 그가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큰 그림을 보면 결국 그의 죽음은 암이었던 거예요. 뭐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그의 사망 원인이 cancer, 암이었다. of가 이런 큰 그림을 말해준다는 느낌에서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도 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조금 더 가보자면 이런 문장들을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자, 이 문장 읽어볼게요. 같이. 여러분도 한번 영어 문장 읽어보세요. 갑니다. 시작. I'm tired of his laziness. 한 번 더 가요. 시작. I'm tired of his laziness. 무슨 뜻인가요? 참고로 여기서의 tired는 그냥 피곤하다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단순히 피곤하다는 아니에요. I'm tired 하면은 나는 이제 지쳤다. 진절머리가 난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다음에 of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있는 그대로 해석하자면 나는 그의 게으름에 질렸다. 뭐 이제 이런 뜻인데, 저는 항상 이게 궁금했거든요. 왜 여기 of가 쓰였을까? of를 그냥 무엇의라고 해석하면 그의 게으름의, 나는 지쳤어. 그의 게으름의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of가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의 그림을 나타낼 수 있다. 이유를 나타낼 수 있다. 해서 내가 이제 지쳤는데 지친 이유, 그의 게으름에 지쳤다. 이유를 설명한다. 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 이제 그 작은 그림이 큰 그림을 채울 때부터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본질이죠. 큰 그림, 본질. 전체니까 본질이잖아요. 전체니까. 해서 I'm tired. 내가 지쳤는데, 내가 질렸는데 그 질린 본질이 뭐냐? 저 게으름인 거예요. 쟤 때문에 내가 질린 거야. 이런 이유, 본질, 요런 맥락으로 좀 이해를 하니까 그래 왜 여기다 of 쓰는지 알겠어 라고 어느 순간 이제 제가 제 스스로를 설득시켜버린 거죠. 보이더라고요. 보이더라고요. 요런 겁니다. of가 이런 쓰임까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I'm afraid of losing. 나는 지는 것이 두렵다는 거잖아요. I'm afraid, 난 두려워요. 근데 그 두려움의 본질이 뭔데? 그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오는 건데? of losing, 지는 것. 지는 것이 내 두려움을 훅
다 채워버린 거예요. 이게 나의 본질이다. 이런 느낌? 그래서 내가 두려운데 그 두려운 대상이 뭐냐? 여기서 이제 대상이죠. 단순히 이제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라고 볼 수도 있고 두려움의 대상까지도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of의 쓰임이다. 말하자면 지금 제가 여기다 적어놓은 속성이 두려움의 속성? 말이 잘 안 되긴 하는데 두려움의 본질이 속성이 뭐냐? 지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어떨까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of의 쓰임 중에 제가 가장 이해가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이런 문장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그냥 무조건 외우라고 하잖아요. 자,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가요. 시작. It's nice of you to help me. 그렇죠?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It's nice of you to help me. 그리고 이거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 해석해보세요 하면 대부분 다 해석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워나 이거 막 중학교 때 외우라 그래가지고 해서 무슨 뜻인지 보면은 저를 도와주시다니 당신은 참 친절하군요 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여기다가 of를 쓰냐. Nice of you. 역시나 그냥 뭐뭐의라고 해석하면 너의 그리고 이게 of를 썼을 때 이게 애매한 이유가 뭐냐면 nice는 형용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착함이라는 명사가 아니라 착하는 이런 형용사란 말이죠. 그래서 nice of you, 너의 착하는 이게 무슨 말이야? 뭔가 되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너무 어색했는데 다시 한번 of는 전체를 나타낸다, 본질을 나타낸다, 속성을 나타낸다. It's nice, 착해. 뭐가? of you, 너의 본질이, 너의 속성이 착하다. 너의 본성이 착하다. 이런 식으로 보니까 오케이 왜 여기에 of가 쓰이는지 알 것 같아 라는 제 스스로를 역시나 또 설득해버린 거죠. 그렇게 보니까 말이 되는 것 같아 라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죠? 전 진짜 이해가 안 되잖아요. Nice of you. 근데 이제 of가 어떤 그런 전체의 그림도 나타낸다. 그래서 본질, 속성, nice of you. 너의 속성이, 그러니까 너의 본성이죠. 본질의 속성 딱 붙여서 본성. 너의 성격이, 너의 본성이 참 착하구나. 날 도와준 걸 보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서 이해를 하면 of가 여기 왜 쓰였는지 알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지 않으실까? 까지가 자 오늘의 내용이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of도 쓰임이 진짜 많죠. of도 우리가 다룰 게 상당히 많았죠. 약간 이제 어려운 거 없으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지만서도 실제로 우리가 쓰다 보면 헷갈리는 게 of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with도 마찬가지고. 지원님이 대충이라도 전치사의 중요성이나 특성에 대해 배워본 적이 없는데 선생님들 실력이 그만큼 부족했던 게 아닌가 싶네요. 라고. 근데 제 설명이 완벽했다고 저도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전치사가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면 우선은 제가 준비해 놓은 내용은 다 다뤘으니까 몇 가지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재화씨님이 승규쌤 최고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런 거 놓치지 않죠. 제가 몇 가지만 전치사에 대해서 제가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입장 몇 가지를 설명드리자면 저는 사실 전치사를 공부할 때, 그러니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제가 전치사를 공부할 때는요, 그냥 외웠어요. 전치사가 지금도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제가 아마 이 전치사 시리즈를 쭉 들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맥락이 약간의 논리적인 비약이 있습니다라는 부분이 들면 저는 그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of도 마지막에 좀 그랬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있는 그대로 보자면요. 여러분들을 혹하게 하기 위해서 전치사 something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제가 영상을 만들거나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영어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전치사가 뭐가 됐든지 상관없습니다. 이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 개념만 기억하면 됩니다. 라는 식으로 뭔가 전치사를 설명했을 때 그 전치사의 전반적인 쓰임을 다 커버할 수 없다는 걸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제 성격상 그런 식의 강의를 제가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좀 말하자면은 여러분들의 어그로를 좀 끄는 그런 영상을 만들 법도 한데 만들어 보려고 노력도 했으나 그게 안 돼요. 왜냐면 논리적으로 하나의 전치사의 쓰임을 하나의 개념만으로 설명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전치사를 기억함에 있어서 이 개념, 저 개념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하면은 이미 또 매력이 없잖아요.
그래요. 사실은 그래요. 실상이 그렇습니다. 전치사를 하나의 개념만으로만 접하기에는요. 전치사의 쓰임이 그냥 너무나 다양해요. 너무나 다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as도 그렇고요. with도 그렇고 of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가 다루지 못한 쓰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쓰임들은 제가 어쨌거나 판단하기에 조금은 덜 중요하다라고 해서 오늘은 그 중요 개념을 먼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던 거고, 그런 맥락에 있어서 다시 한번 돌아와서 저는 전치사를 처음 공부했을 땐 그냥 외웠어요. 전치사의 뜻들을 쭉 보면서요. 이럴 때도 of 쓰는구나, 이럴 때도 of을 쓰는구나.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전치사만으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of를 이해하면 of의 뜻들을 내가 알고 있으면 언제든지 of를 쓸만한 때가 왔을 때 내가 바바바바바바박 이제 틀리지 않고 쓸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지 않아요. 아까 예를 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of가 이유를 말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들어드린 이유가 뭐냐면 die of였죠. die of. He died of cancer. died of cancer 하면 그는 암으로 돌아가셨다. 이유잖아요. 돌아가신 이유를 설명할 때 of가 쓰인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유를 말할 때는 내가 언제든 of를 갖다 쓰면 되나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of가 이유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요. 사실 die 맞고는 없습니다. 지금 제 머릿속엔 그래요. 지금 제 머릿속에는 die 말고 전치사 of가 언제 또 이유로로 쓰이지가 잘 떠오르지 않아요. 포인트는 그래서 of가 이유로 쓰일 때는 무조건 동사 die랑만 갑니다가 아니라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떠오르지 않아서 그렇지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이 전치사 언제 뭘 쓸지는 사실 그 앞에 나오는 표현들 특히나 동사랑 연관이 너무나 밀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요 보세요. 이런 거 있거든요. 조심하세요 할 때 be careful 이라고 말하잖아요. be careful. 근데 무엇을 조심하세요라고 말할 때 be careful of something 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be careful with something 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with도 다루고 of도 다뤘지만 be careful of something은 뭐고 be careful with something은 뭔가요? 그 차이가 뭔가요? 이거는 그냥 설명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할 수 있겠죠. be careful of something 할 때는 본질에 근거한 be careful with something 할 때는 뭔가 가지고 있는 것에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요. 어느 수준 이상부터는 그냥 외워주는 게 맞아요. be careful 다음에 with를 쓸 수도 있고 of를 쓸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되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뭔가 이 개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전치사 개념 정리 프로젝트를 위해서 제가 전치사 관련된 책만 산 게 5권인가 그래요. 엄청 두꺼운 것부터 엄청 쉬운 것부터 여러 가지들을 제가 다 읽어보지만 그냥 다시 한번 저는 확인을 했을 뿐이에요. 전치사는 진짜 쓰임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큰 맥락, 큰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전치사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는 건 역시나 좋은 방법일 수 있으나 절대로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되고 어느 순간 이후부터는 내가 외워줘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전치사의 쓰임에 대해서는 특히나 뭐랑 관련해서 동사와 관련해서 이 전치사가 어떤 동사와 짝이 잘 맞는지와 관련해서는 외워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뜻만으로는 우리가 추측해서 쓸 수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이건 외워줘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해서 이게 전치사 with의 뜻을 알았으니까 이제 with를 쓸 때는 내가 이거 이제 놓치지 않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with를 쓸 것 같은데 이때 of를 쓰는 막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동사에 따라서. 해서 전치사 같은 경우가 가장 경험에 많이 의존하게 되는 그런 영어 문법 중에 한 파트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머지 것들은 차라리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전치사는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그게 굉장히 적어요. 나머지 것들은 이해를 하면 접목시키는 게 이해가 80이고 접목이 20이라 그랬을 때 전치사는 이해가 20이고 정말 경험을 통해서 이럴 때 이거 쓰는구나 저럴 때 저거 쓰는구나 외워주는 게 80이다. 이런 느낌으로 보셔도 됩니다. 유리지감님이 그래서 와 이러면 동사 다시 외워야 할 판인데요. 그래서 제가 단어 공부할 때 진짜 이거 제가 매 시간 맞이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단어 공부할 때 동사 먼저 외우세요. 그리고 그 품사랑 같이 외워주세요.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참고로
동사를 다시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전치사를 그래서 외우기 위해서 동사를 처음부터 다 봐야 되냐? 그게 아니라 동사를 역시나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많은 영어를 접하면서 이럴 땐 얘랑 같이 쓰이네. 저럴 땐 쟤랑 같이 쓰이네. 이건 경험을 통해서요. 다시 외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경험을 계속 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조근수님이 감사합니다 정말 해주셨는데 제 이야기가 그래도 조금 이렇게 와닿는 부분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댓글 적어주신 게 아닌가 또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엘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많은 경험은 언제나 중요해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영어는 지식 곱하기 경험 제곱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전치사는 경험이 다예요 사실.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전치사야말로 그 영어 경험이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뉘앙스로서 우리가 쭉 다룬 전치사들 앞으로 바라보시면 되겠지만 이 설명의 예외로서 이제 여러분들이 접하시게 되는 것들도 엄청 많을 거라는 거 알고 계실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자, 좋습니다. 그럼 이 정도 먼저 해보고 몇 가지 그럼 이제 뭐랄까요? 전달 사항이랄까요?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먼저 이번 주 목요일이죠. 영어 공부법 명장면 통째로 외우기.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영어식 사고를 키우고 있어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해서 이제 우리 영어로 읽는 영어 원서 시리즈. 영어로 읽는 영어 원서 시리즈가 아니죠. 스크린 영어 회화 시리즈 라푼젤 도서. 라푼젤에서 제가 한 장면, 두 장면 정도 골라서 저번에 보니까 막 여러 장면 하는 것보다 한 장면을 하더라도 제대로 파고 들어가는 게 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 프로젝트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릴 게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저희 회사에서 제가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 있었을 거잖아요. 이제 유튜브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저희 PD님에게서부터 해가지고 저희 매니저님에게서부터 해가지고 제가 최대한 컨텐츠 제작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이 좀 업무 부담을 제가 줄였어요. 제 업무 부담을 줄였다는 건 이제 다른 분들이 더 많은 일을 하게 됐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건데 저희 PD님들이 그리고 매니저님들이 고생이시죠. 그걸 통해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이제 어떤 이름이 될지 모르겠는데 영수당 단어장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없는 단어장 지금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턴 영어 컨텐츠 도서도 그렇고 강의도 그렇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독해를 제가 진짜 제 모든 노하우를 전달드리는 강의도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정말 컨텐츠 제작에 온 저의 시간을 쏟고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내부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라이브를 2번 하는 게 조금은 무리겠다라는 사실 결론에 도달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에게 핑계를 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 같은 라이브 방송을 한번 제가 준비한다 그러면 사실 저는 그러니까 점심 먹고 나서는 쭉 준비해서 방송까지 거의 이제 지금 끝나면 11시니까 거의 10시간 정도가 라이브 방송에 제 스스로가 투자가 돼요. 근데 그거를 일주일에 2번 하기에는 다른 컨텐츠가 너무 밀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한 회로 줄이되 그 대신에 조금 더 알차게 가보자 라는 식으로서 이제 약간 방향을 바꿔봤습니다. 나중에 그래놓고 또 2회로 돌아올지도 몰라요. 근데 어쨌거나 1회로 돌아가자. 예전에 1회로 했던 그때로 돌아가보자 라고 정리를 좀 했고 그래서 어떤 요일을 해볼까라고 하다가 이제 저희가 예전에 화요일 해봤고요. 그리고 지금 월요일이랑 목요일 해봤잖아요. 금요일은 라이브를 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금요일에는 저희 이수영 선생님이 저희 가족이시죠. 이수영 선생님께서 또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시면 보통 금요일날 이제 하시기 때문에 금요일날 이제 저도 좀 쉬고 싶고 그래서 금요일날 할 생각은 없는데 생각해보니까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다 해본 거예요. 그럼 이제 수요일로 가보자 라고 해서 이제 다음 주입니다. 이번 주 아니에요. 다음 주부터는 이번 주는 목요일날 이 라푼젤 영화 대사 명장면 외우기 할 거고 다음 주부터는 수요일날 일주일에 한 번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해볼 거고요. 그 내용은 우리가 빅패켓으로서 도전을 했다가 깔끔하게 완성하지 못했었던 그 프로젝트죠. 왕초보 영문법 뽀개기. 이거는요. 다른 교재 아무것도 쓰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교재 만들어서 교재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학습 자료 만들어서 제가 슬라이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요거는 진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거는 정말
팔아야 되는 강의인데 그냥 제가 하겠다고 한 거고 나중에 이거 이렇게 뭐 해서 팔 수도 있어요. 그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걱정입니다. 주위에서 걱정이 많아요. 팔아야 되는 강의인데 라이브에서 다 공짜로 지금 나눠주고 있다고 주위에서 걱정이 많은데 근데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제 스스로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의를 해드리면 또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주시잖아요. 그 피드백을 통해서 저도 향상되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해서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왕초보 영문법 품사부터 오형식까지 그리고 왜 품사를 공부하는 게 왜 오형식을 공부하는 게 중요한지 그리고 이게 활용을 해서 이제 이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영어 문장을 독해한다는 게 결국 어떤 뜻인지까지도 저희가 쭉 한번 이야기 나눠 볼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슬라이드 다 제가 만들 거고 어떤 도서도 참고하지 않을 거예요. 제 머릿속에 있는 지식만을 꺼내서 할 겁니다. 그만큼 제 모든 노하우 여러분들이 배워가실 수가 있을 테니까 자 방송 참여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야기 모두 한번 마무리 지어봤고요. 신혜진님이 전 육퇴전 시간이라서 사실 수요일 한번 알차게 가도 좋기도 해요 라고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희 9시에 계속 할 거예요. 수요일 날 할 거고 9시에 계속 할 거고 세알리님이 그럼 미리 준비할 것이 없이 보면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처음 그냥 이제 저랑 같이 공부를 하셔도 쉽게 따라오실 수 있도록 쉽게 제가 준비해서 갈 예정이고요. 이제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만 가지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지혜님이 독해책과 단어장도 빨리 만들어 주시라고 진짜로 제가 이제 요렇게 가자라고 결정을 한 지 한 2주 정도 됐고요. 아직도 제가 살짝 이제 하고 있던 일들을 마무리 짓고 있는 그런 단계기는 한데 아마 이번 주부터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확실히 그냥 출근해서는 컨텐츠만 쫙쫙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으로서 제 시간 다 투자해서 말 그대로 이제 사실 영서당이 컨텐츠 만드는 회사잖아요. 이제 저희 도서 그냥 분기당 한 권씩 막 이런 식으로 쭉쭉 만들어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팀도 좀 꾸렸어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팀도 좀 이렇게 인원 변화해서 꾸릴 예정이고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언제 이제 편집돼서 올라갈지는 살짝 모르겠네요. 저희 PD님들이 살짝 바쁘신 일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그거랑 상관없이 살짝 이제 사정들이 있으셔서 아마 내일 못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 영상도 간략하게 편집해서 또 올려드릴 테니까 오늘 혹시나 내용 관련해서 복습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뭐 이제 강의 끝났지만 혹시나 아직 자 좋아요 누르지 않으신 분들 계시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누르지 않으신 분들 계시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은 컨텐츠 여기 있더라 많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월요일 밤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보내시고 목요일에 또 우리 재밌는 컨텐츠 가지고 만나도록 할게요. 자 바이바이.